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위암이라고 하면 당뇨와는 관계없는 질병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40대 이상의 경우 위암의 위험 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감염 외에도 당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암으로 발전하기 쉬운 전암병변이라는 게 한번 발생하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당뇨 이제 정말 현대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당뇨, 이제 정말 완벽하게 극복하고 치료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최수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당뇨 환자들 보면 젊은 환자들이 정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큰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그 원인이라고 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원인이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까, 정말은 췌장이 망가진 거죠. 한번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야지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를 잘 알고 실수하지 않거든요. 당뇨병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고 나서 소화돼가지고 창자에서 포장 흡수돼가지고 피속에 포장이 들어오는데 이 포장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죠. 영양이죠. 그 다음에 피속에 들어온 이 영양분인 포도당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뇨병 여기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인슐린이 어디서 나오면 췌장에서 나오는데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식습관이 이게 나빠지면 떨어지니까요.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동화장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안 들어가니까 고혈당이 되게 되고 소변 빠져나가고 우리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니까 우리 몸이 짜부러져가지고 영양 실조 때문에 파괴돼서 각종 합병증, 눈멀고 콧발 나빠져가지고 이제 사망이 되는 병이 당뇨병인 것이죠. 그리고 췌장의 기능이 해서 인슐린 나오는 기능이 떨어진 게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췌장의 기능이 고장나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당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게 당뇨병인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일반인의 췌장과 당뇨 환자들의 췌장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이게 당뇨병 원인을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잖아요. 인슐린 만든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던 분들의 췌장을 혐의검사를 보면 저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그 모양이 엉망으로 돼 있죠. 파괴돼 있어요. 요거 한 가지 차이점만 있습니다. 당뇨병과 정상의 차이점은 바로 이게 당뇨병 원인이 된 것이 실제로 저렇게 차이가 돼 있어서 췌장이 망가졌다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른 장기와 달리 췌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치료법이 췌장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이런 기존 치료법의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혈당치만 떨어뜨리면 된다 그러는데 혈당 떨어뜨리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작게 먹으면 혈당 떨어지죠. 그게 올바른 치료법은 아니죠. 몸이 더 영양이 부족해서 더 합병 오니까 혈당 떨어지지만 이제 두 번째는 먹는 약이 치료인데 먹는 약을 먹게 되면은 실제로 보면 환자들이 하나를 먹다가 두 알을 먹다가 세 알을 먹다가 시간이 가면서 좀 증가되고 나중에 췌장 기능이 많이 망가지게 되네요. 먹는 약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슐린 주사 맞게 되고 그래서 잘 안 나니까 결국 사망하고 합병증 많이 오게 돼서 양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거기에 대응되는 기능이 점점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 왜 이렇게 먹는 약 먹으면 점점 양량이 많아지느냐, 좋아지지 않고 그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보면은 췌장 인슐린 나오는 분비량이 1년에 4%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 먹고 나빴던 췌장이 60%가 100% 올라가야 될 텐데 오히려 좀 떨어지게 되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더 심해져서 병이 더 깊어져서 당뇨병 안 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당뇨혈세수가 7%인 것이 6.2%까지 떨어져야 될 거예요. 정상 혈당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15년 동안 보면 그것이 7%, 8%, 9%까지 점점 올라가게 되죠.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요. 교수님께서는 아니다. 당뇨병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때문이라고요. 교수님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는 기존의 치료법과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완전히 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인공적으로 췌장을 만들어서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55g짜리 달걀보다 작은 무게의 조그만 기계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조그만 줄을 통해 가지고 피부에 아주 가는 바늘, 꽂아도 잘 모를 정도 가는 바늘을 피부로 통해서 인슐린이 리듬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슐린을 넣고 있느냐면 기존에는 인슐린 치료하면 이제 24시간 지속하면서 인슐린 치료를 했는데 실제로 정상 체중이 움직이는 것은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10배 정도 많이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놓아서 이렇게 하죠. 점진적으로. 그렇게 근데 당뇨병이 이게 적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는 기계가 바로 인슐린 펌프입니다. 인슐린 종류도 다르고요. 췌장이 회복해 가지고 밖에서 인공췌장 들어가는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췌장 회복한 자기 아는 췌장이 그래서 인슐린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아까 먹량이 좀 증가했지만 반대로 인슐린이 줄어들게 돼서 나중에 아무 치료가 필요 없는 관해 현상까지 치료 않게 되는 현상까지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2016년 세계 당뇨병 학회에 나온 거 보면은 인공췌장 치료하게 되면은 췌장 기능이 매년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회복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혈색소, 혈당치는 완전 정상 혈당치를 4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밝혀져서 합병증 예방되고 췌장도 회복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췌장의 기능이 회복된다, 근본 원인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췌장 기능이 좋아진 사례들이 있다고요. 그럼요. 이게 한 37년 됐습니다. 이 사람은 52세 최 씨인데요. 이 환자도 이제 먹약을 계속 먹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눈발이 저리고 이 망막증도 시야도 저리고 합병증과 좀 불안이 있었어요. 이 환자가 생각이 나는데 이 환자는 그 17살 먹은 자기 딸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 결혼식에는 내 딸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먹약 치료하고 있는데 근데 인공췌장이 달고선 완전히 나버린 경우라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 왔을 적에는 8.8% 당에서 높았는데 인공췌장이 달고 나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5.5%까지 떨어졌죠. 여기서는 인공췌장이 뛰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당에서 5.8, 5.6, 5.4 유지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뇨 원인이 췌장의 기능지수가 0.026에서 인공췌장이 달고 뗄 순간에는 0.058까지 2배 이상 증가했죠. 췌장이 더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자기 몸에 자기 췌장이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 외부 들어간 인슐린 양은 108 단위에서 50 단위, 19 단위, 0 단위까지 계속 줄여서 아주 떼게 돼서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돼서 잘 이제 건강이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김씨 남자 59세 분도 10년 동안 먹는 약으로 치료했는데 다리 저리고 망막 출혈도 합병증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더 좋은 치료만 바꿔야 되겠다. 인공췌장 치료를 바꿨더니 약 한 6개월 만에 완치돼가지고 기계도 뛰기는 경우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6.9%인데 6.6, 6.0 되다가 2년 6개월 만에 기계를 뛰고 이제 완전히 정상 상태가 된 거죠. 이 경우도 췌장에서 인슐린 얼마 나나 보니까 0.12에서 0.954로 약 8배 췌장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췌장기로 바꿔주는 인슐린 양은 35단위에서 30단위 거쳐서 나중에 제로까지 떨어져가지고 아무 치료 없는 상태, 췌장이 회복했으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 치료 않은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네, 앞서서 실제 사례들 보셨는데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2명의 환자는요, 모두 병력 기간이 10년, 17년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결과가 좋았거든요. 교수님,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게 있을까요? 저 밑에 1년 이내 온 사람, 맨 오른쪽 건, 그러니까 먹약을 1년 이내만 먹고 온 사람이 있었고, 2년, 5년 동안 먹약 먹고 치러 온 사람이 있었고, 6년, 10년 치러 온 사람이 있고, 10년, 15년 치러 온 사람이 있었고, 10년 이상 먹약 치료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똑같은 인공 치료를 했더니, 1년 후에 봤더니, 완전히 치료가 다 돼가지고, 이 인공치장도 빼고, 아무 약도 안 먹고 정상화된, 완전히 난 사람률이, 1년 이내에 제일 높죠. 한
64% 되고 2년 5년 사이에는 약 48%, 6년 10년 동안 먹냐고서 하면 3분의 1, 10년 15년 20%. 이렇게 점점 오랫동안 먹냐 먹고 늦게 오게 되면 합병증이 잘 낫지 않게 된다는 것을 나는 일찍 초기에 치료하면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췌장의 기능을 조사해 봤더니 1년 이내 온 사람은 췌장 기능이 굉장히 급속히 증가해요. 1년, 5년, 그 다음에 5년, 10년, 10년, 15년, 10년 이상 이렇게 보면은 오랫동안 먹냐 치료한 사람일수록 췌장이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적게 회복하죠. 그래서 인공췌장 치료는 초기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말게 하는 치료가 아니고 초기부터 해서 당뇨병 자신을 고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합병 예방하는 치료가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네,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여러분들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에 관한 제보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중이신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분도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바꾸셨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햇살 좋은 날만큼이나 요즘 기분 좋다는 분이 있었으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덕 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당뇨를 알게 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 20년 전에 총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당뇨 측정을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당뇨를 했는데 350이 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당뇨는 당자도 몰랐는데 빨리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가 많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약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약으로 안 되니까 인슐린을 하자 해서 인슐린 그때부터 인슐린 맞았죠 지금까지. 당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박종덕 씨. 병원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고 인슐린 주사까지 맞았지만 좀처럼 혈당이 잡히질 않았답니다. 좀 그 입이 좀 마르고 뭐 있고 좀 목이 탈고 매주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뇨가 와서 아마 그 목이 마르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눈도 좀 아침침해서 안과에 갔더니 당뇨로 지금 눈이 좀 망막이 조금 좀 손상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또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뭡니까 제가 전립선 약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걸 같이 먹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다리가 차갑고 또 다리가 막 이 발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그냥 딩딩딩 하는 그런 느낌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너무 발이 차가지고 막 뭘 이불 뒤집어 쓰고도 그래도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합병증이 이래서 오는가 보다. 문제는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점점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주사를 맞는데 왜 이럴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20년 그렇게 왔죠. 당뇨는 이제 평생 가는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평생 가는 거다. 그래서 잘 조절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조절을 해야 이제 합병증이 안 온다. 하나의 어떤 그 낫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해야 합병증이 안 오니까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항상 들었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운동도 열심히 해봤지만 점점 심해져가는 다리 저림과 시린 증상.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인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자기도 5년 전에 이걸 달아서 지금 너무 좋다. 박종덕 씨는 결국 치료 방법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발이 일단 내가 그 차갑고 뭐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올 때는 거의 400이 됐어요. 430인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뭐 평균 100으로 공복에 한 100, 또 식사 후에는 그저 100 조금 110, 120 이렇게 돼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인공 췌장기를 착용한 지 2달 만에 벌써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박종덕 씨. 일찍 결단하지 못한 게 나의 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것을 아실지 몰라 아실 텐데 어? 왜 이것을 왜 뭐랄까 추천을 안 하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데 추천 안 하나? 그게 나는 좀 불만이에요. 그는 좀 더 일찍 내 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쉽다는데요. 특별한 어떤 깊이 어떤 이 신체의 어떤 그런 그 구조에 대해서는 잘 그건 몰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당뇨 환자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까 제가 나이에 맞도록 열심히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어떤 일이 주어지면 저는 일하고 싶은 어떤 용기 또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고맙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생활의 활기까지 찾았다는 박종덕 씨. 주인인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20년 동안 약이며 주사며 전부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교수님, 당뇨 합병증 정말 무섭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합병증 오모의 세포가 공통으로 망가진 건데 중요한 기관이 더 우리 몸에 피를 느끼니까 피해를 보니까 합병증 그죠. 망막증 와야 눈에 있는 거 망막에 혈관이 파괴해서 실명하기도 되고 이에 잇몸 질환 때문에 이가 다 빠진 치료 질환이 심하게 돼서 이가 다 빠지는 경우도 많고 신경 합병증 와서 팔자 수축이 아파서 잠 못 자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족부변병이 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 눈에 머리에 있는 혈관이 두꺼워지고 동맥경화 때문에 뇌혈관 장애 와서 중풍이 와서 발심불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있고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망가져서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 와서 사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오게 돼요. 이게 혈관이 망가지게 만드니까요. 당뇨병 때문에. 그다음에 신장에 또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심부전증 그래서 혈액투석 복막투석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많죠. 그다음 신경이 망가져가지고 발기부전을 와서 성사를 못하게 되는 것만처럼 온몸에 세포들이 영양실조 오게 되는 병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심각한 걸 보면은요, 당뇨 족부병변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돼서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훨씬 더 많죠. 치료를 잘 하고 또 합병증 예방하는 치료를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혈당 높아진 치료하고 그러면은 저렇게 병을 키워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서 시력 장애가 오는 거죠. 후천성으로 실명된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눈에 망막증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된 것들이 망막이 죽어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 거니까 신장이 나빠져가지고선 신장이 나빠지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해야 되죠. 그래서 투석실에 가면은 약 70% 이상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나빠져서 혈액투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초기부터 좋은 치료를 잘 해야만이 이걸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온몸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당뇨병이라서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환자들이 잘 선택해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정장인과 똑같이 인슐린을 공급시킨다면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체 치료하게 되면은 3개월 후부터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당에서 6.5% 계속 유지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당화혈색소가 이제 상계 혈당치인데 5.5%부터 10%까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럴수록 각종 합병증들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초신경장애라든가 또 혈관들이 미세의 합병증들이 많이 오게 또 대동부들이 망가지게 되죠. 심장에. 그래서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게 올바른 거니까 아까 바라던 그림처럼 인공치장제 당에서 6.5% 유지하면은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거죠. 그래서 많이 합병 예방되는 거죠. 혈당을 체크하는 일은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혈당을 체크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기술이 나왔다고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혈당 체크가 가능하면 환자들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그 실시간으로 5분의 간격으로 혈당치를 계속 재는데 사실 혈당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조직에게 그 포도당치를 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정확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많이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아주 정밀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혈당 측정하는 거 밑에 있는 것처럼 24시간 또 5분간 측정한 걸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혈당치에 대해서 인식을 얼마 해야 될 건가를 모델링을 세워가지고서 이거 인슐린 펌프로 이렇게 쏴주면 인슐린 펌프가 알아서 인슐린을 자동 조절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 인공지장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들이 세계적으로 많이들 퍼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도 환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바로 저런 시스템을 이게 다들 이제 그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다 공개돼 있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환자가 지금 한국에서 한 35명 이상 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보시는 박종덕 씨 같은 경우는요,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몸이 무거웠던 부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 증상들이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인공췌장기 치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합병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18,000명에 대해서 7년 동안 한쪽은 이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이었고 한쪽 인공지장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쪽 그룹에서 생존율이 어떤가 봤더니 파란 것이 인공지장이었는데 한 7년 돼도 훨씬 더 많이 생존하죠. 이 인슐린 옛날 치료 방법보다도 총 사망에서 생존하는 율이 훨씬 더 인공지장 치료가 생존율이 높은 걸 봐서는 합병증이 훨씬 예방되니까 합병증이 죽으니까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 훨씬 더 생명의 기간을 더 연장시킨다.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합병증 예방에서 그런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당뇨 극복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뇨병은 이제 너무 크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운동 부족이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체장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은 초기 때 잘 치료하면은 그 다시 체장이 좀 회복할 수가 있는데 치료 방법을 체장기를 회복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을 잘 알면서 당뇨 치료는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환자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전부 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전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범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 사실 치료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바른 생활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